헛제섭밥? 자, 선생님이 사실 헛제섭밥도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헛제섭밥은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굉장히 헛제섭밥도 재밌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배고프죠? 자, 이제 배고픔을 잠재울 수 있도록 자,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바로 우리나라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고요. 가장 동쪽에 있으면서 동해를 지키는 섬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쪽, 서쪽, 남쪽에 모두 바다죠? 우리의 동쪽을 지키는 섬입니다. 네, 지금 정답들이 보이는데요.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 네. 독도. 지금 독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네, 와, 우리 역시 경상북도 교육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독도를 다 알고 있네요. 네, 정답은 독도입니다. 자, 독도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서 소개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는요, 여러분 동도서도를 포함해서 총 89개의 작은 섬이랍니다. 근데 작은 섬이라고 하지만 89개나 있네요. 그쵸? 큰데요. 그리고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 위에는 한 2000m 정도만 보이죠? 하지만 사실 그 밑에는 30km의 깊이가 있답니다. 사실 보이는 건 아주 조금 빙산의 일각이죠. 네. 아주 깊답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 독도가 울릉도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독도는요,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청정수역입니다. 그래서 철새들이요, 여기에 아주 자주 와요. 많은 철새들이 북으로 남으로 갈 때 항상 우리 독도에서 쉬어가는 휴식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깨끗하다 보니까요, 여기에는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맛집 생물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것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독도새우입니다. 예전에는 독도새우가 유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독도새우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독도새우라고 하는 건요, 독도에서 잡히는 새우들을 말하는데요. 실제 이름은요, 가시배새우, 도화새우, 물렁가시 붉은 새우랍니다.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 독도라는 이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독도새우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사실 이 독도는요, 여러분, 호시탐탐 어떤 나라가 우리 노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선 바로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경상북도에는요, 교육청에서는요, 독도 사이버 학교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독도 사이버 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도 지금 사이버 학교에 들어왔는데요. 독도 독도 학교는요, 독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독도의 역사와 환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출석 체크 이벤트인데요. 로그인만 해도 여러분 상품 주네요. 5,000원, 만원 상품을 줍니다. 여러분 꼭 독사이버 독도학교 꼭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버 독도학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독도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독도는 어떤 곳인지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나와 있네요. 네, 여기는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여러분, 오키섬, 일본에서는요, 157.5km나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울릉도에서는요, 독도가 보인답니다. 그만큼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독도가 눈앞에 보이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하지만 오키섬에 있는 사람들은 독도섬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독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런 정보들도 담겨져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가볼 것은요. 독도의 진실로 한번 가볼게요. 독도의 진실에서는요, 일본이 독도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장 거짓말이야. 너희들 그 주장 잘못됐어. 반박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일본이 노리고 있어요. 맞아요. 오키섬은 네, 바로 일본의 섬 중에 하나입니다. 경상동부초 5학년 2반 이별민 학생 이 이야기한처럼 독도는 여러분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 네, 이것뿐만 아니라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유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답니다. 이런 정보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자, 독도 놀이터에 가면 게임도 있어요. 게임도 있고 여기에 웹툰도 있답니다. 이렇게. 조금 안 뜨는데 독도 놀이터에 가면 웹툰도 나오니까요, 여러분. 웹툰에 독도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은 꼭 독도, 사이버 독도학교에 가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지역으로 또 한번 가봐야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지역은 왜 안 나오지? 하고. 그러면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 곳은요, 여러분, 바로 이곳은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길 1등으로 뽑힌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에 있었다면, 조선시대였다면, 이곳을 반드시 지나야지 한양, 서울로 갈 수 있었답니다. 벌써 지금 정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곳은 어디냐면, 바로 문경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한 길은 문경세제입니다. 자, 그럼 문경세제에 대해 선생님 잠깐 한번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문경세제 어떻게 이야기가 만들어졌느냐? 자, 문경세제는요, 가는 길이 아주 험하고 산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산이 아주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새들이요, 이렇게 가다가, 지역의 새들이 하늘을 날다가 문경세제쯤에 옵니다. 문경세제 오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여기 산이 왜 이렇게 높아? 나 날다가 너무 힘들잖아. 하고 새들이 아유, 안 되겠어. 나는 이제 거기서 못 날겠어. 앉아서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새들도 날아가다가 산에 박진 않았어요. 박을 뻔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좀 쉬어야겠다. 새들도 쉬는 곳에서 문경세제라고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네, 이거 진짜예요. 선생님 찾아보니까 정말 새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냐? 우리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여기 서울이 있죠? 서울이 있고요. 여기에 한양이라고 합니다. 옛날 서울.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나라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을 봐야 됐어요. 과거 시험. 이 과거 시험이 한양에서 있었겠죠? 한양에 있었다면 이 지방에 살던, 특히 뭐 경주, 부산, 포항, 구미 살던 사람들은 한양에 시험을 치러 가야 됐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 길목에 떡하니 무엇이 있었냐? 바로 문경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길을 건너야지 한양으로 갈 수가 있었답니다. 컨트린 친구가 힘들었겠는데?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답니다. 이 문경세제를 거쳐가서 과거에 시험을 합격을 하면 이제 새처럼 날아가는 비상을 할 수 있다.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이제 과거 시험 쳐야겠죠? 그러면 열심히 새들도 넘어가기 힘든 이 문경세제를 넘어서 가야 돼요.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선생님은 하다가 왠지 지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경세제에 관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왕의 명을 듣고 어떤 신하가 랄랄랄랄라 하고 문경세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이 험하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역시 호랑이 우리나라에 많죠? 그럼 호랑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맛있게 잡아 먹어버렸답니다. 냠냠냠 하고 먹어버렸답니다. 슝. 근데 왕이 그걸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 신하를 잡아먹을 수 있어? 안 되겠다. 그 호랑이를 당장 잡아와라 하며 또 신하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하가 호랑이를 실제로 잡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 이 산의 신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 신하를 호랑이가 잡아먹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산신령에게 따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그랬더니 산신령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 산에 살고 있는 호랑이가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를 잡아먹었다고? 아이고, 큰일이네 하면서 그 다음날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느냐?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뾰로롱 하고 이 친구 호랑이도 신하가 왕에게 갔습니다. 가서 다행히 호랑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산신령은 이것도 부족했나 봐요. 이것도 부족했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잠자는 한 신하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쿨쿨. 근데 한 신하의 꿈에 나타났어요. 산신령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수염을 이렇게 흘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에게.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죽였으니 좀 용서해 주시오. 이걸 꼭 왕에게 전달해 주시오라고 꿈에까지 나타나서 이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문경세제에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문경에 가면요, 한국인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길이랍니다. 네, 친구들이 선생 이야기 채팅을 해준 걸 읽고 싶었는데 아쉬웠네요. 좀 선생님이 이번엔 또 여러분의 말에 좀 더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더 잘 올려주면 선생님이 댓글을 더 잘 읽도록 할게요. 원동수 3학년 1반 김별윤 학생. 호랑이 잘했어? 아니, 호랑이가 근데 갑자기 잘못 없는 신하를 잡아먹어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문경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지역으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구미도산초 3학년 3반 김별은 학생. 산신령 진짜 있나요? 산신령. 사실 옛날 사람들은요, 자연의 모든 것들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산에도 영혼이 있다, 산신령이 있다고 믿은 것 같아요. 해마르초 5학년 11반 조별진 학생. 근데 호랑이도 먹고 살아야죠.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사실 호랑이는 뭐 잘못이 없겠죠? 호랑이는 사실 어떻게 했어요? 배고파가지고 잡아먹은 거였는데. 그쵸? 네, 그럼 우리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정말 정말 좋아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친구들이 가봤을 거고 아마 부모님들은 모두 가봤을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자 네. 부산, 포항, 대구, 서울, 제주도 바로 천년의 수도입니다. 1000년 동안 수도였고요. 얘를 수도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중심이란 이야기예요. 한 나라의 중심이었던 곳이에요. 공영심 친구가 경주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오늘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역은 경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경주를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유는요.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주는 여러분 신라의 수도죠. 경주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고구려나 백제보다 늦게 발전하고 뭔가 땅도 외진 곳에 치우쳐 있고 산도 많고 그래서 좀 발전하기 힘들어서 땅이 살고 있는 지형이 그렇게 발전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경주는요. 이 신라는 달랐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통일신라를 이루었죠. 네, 하양초 6학년 4반 체험학습 갈 때마다 경주 갔군요. 맞아요. 체험학습 가면 여기 많이 가죠? 경주는 역사의 수도 맞습니다. 신라의 땅 그렇게 주진 않았지. 맞아요. 하지만 통일신라 땅의 약점 그런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었답니다. 어떻게 이루었느냐? 바로 다른 나라와의 외교, 다른 나라와 잘 지내고 또 서로 거래를 하고 외교를 잘했고요. 그리고 임기응변에 강했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때마다 아주 해결을 잘했습니다. 외교에 강해서 맞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 꼭 질문해 주세요. 네, 당나라와의 동맹 등 다른 나라와의 외교, 임기응변에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요, 이 신라는 땅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요. 아름다운 나라로서 1000년을 이어왔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경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도 사실 경주에 오랫동안 살아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정확한 정보는요 어디 있었냐면 일단 경주시청에 들어갑니다. 경주시청에 들어가면요 오른쪽에 문화관광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관광 페이지에 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정보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경주 여행을 갈 때는 여기를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살펴보고 가야지. 그래서 5월 1일에인데요. 벌써 5월 추천 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가볼까요? 5월 경주 온 가족과 함께. 그래서 5월에는 여러분들 여행 많이 가죠?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하는 곳은 황룡사지의 청보리밭촌이네요. 이때 5월에 황룡사지에 가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청보리밭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여기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가족의 달이라 여행도 많이 오고 갑니다. 맞아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청보리밭뿐만 아니라 유채꽃밭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 갈 때 엄마 아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엄마 아빠 여기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5월 하순에 가면 유채꽃밭 경주 진짜 예쁘대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엄마 아빠 요즘에 경주시청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 현장 체험 간 친구도 있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유채꽃도 있고요. 이건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부모님 시절에 있었던 옛날 물건들이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고 부모님들도 재미있는 여행지를 한번 가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 지금 현재 경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잘 안 들어가지네.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실시간 경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주월드 한번 가볼까요? 지금은 저녁이라서 이제 캄캄해졌겠죠? 네, 지금 경주월드의 모습입니다. 경주월드 아직 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날씨가 어떻지? 봄옷 한번 살펴볼까? 봄옷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요. 물이 이 정도 있구나. 꽃은 얼만큼 피었지? 라고 살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벚꽃이 다지고 푸른 나무들이 이렇게 나타났네요.